시작하겠습니다. 책임보험 나옵니다. 책임. 배상 책임보험, 책임보험. 똑같이 보시면 되고, 이 책임보험 파트가 원래는 2차잖아요. 2차 우리 책임근제, 아니면 자동차 보험. 그것도 책임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긴 하지만 더 많아요. 일부에 일부. 40시간을 이제 2차에서 공부할 거를 여기서 가져오긴 했는데, 저희 시험 문제에서는 나오긴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요. 요거만 해도 한 10강이 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시험에 나올 정도? 나오는 것들만 제가 체크하고 개념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제 책임보험. 자, 여태까지 이제 보험을 배웠는데, 여태까지 본 거는 내 재산, 내 몸, 내 거에 손해가 입혔을 때 보험회사가 나를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 보험회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있어요. 그럼 내 피보험자라고 할게요, 제가. 뭐 계약자, 피보험자. 내 물건이나 내 거나 뭐, 하여간 내 차 했을 때 나를 보상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책임보험은 틀려요. 책임보험은 책임을 진대요. 내가 한 짓에 책임을 진다. 그래서 보험자가 있으면 피보험자, 얘가 제3자가 나와요. 3자. 그래서 피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그냥 피보험자가 제3자한테 손해를 입혔을 때 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렇게 보상을 해줬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한번 잘 보면, 자, 피보험자가 얘를 때렸어요. 그래서 1억의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억을 주고 얘한테 1억을 받으면 되죠. 오케이. 이게 책임보험인데, 근데 실적으로 얘가 1억이 없어요. 1억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1억을 받을 게 있지만 1억이 없으니까 얘한테 돈을 못 주니까 얘는 결국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가 야, 나 1억 얘한테 1억 줘야 되니까 너 1억을 먼저 줘. 절대 안 주고 얘가 이렇게 주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큰 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책임보험의 책임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런 사고로 인한 제3자가 나온다 그랬죠.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를 보상한다. 보상할 책임이 있다. 됐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3자에게 발생하는 요거 손해배상함으로써 간접손해 보상한 점에서 소극보험이다. 그러면 얘 반대말이 뭐야? 소극보험의 반대? 적극보험이 있겠죠. 적극보험. 실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적극손해, 소극손해를 배울 거예요. 그 맥락은 똑같아요. 뭐냐면 적극손해 뭐냐면 실적으로 내가 돈을 쓴 거, 치료비나 일 못한 거, 지금 당장 그런 것들, 파악성되는 수리비.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적극손해고, 소극손해는 내가 다쳤어. 그래서 이렇게 벌 수 있었는데, 안 다쳤으면 벌 수 있었는데 못 본 거잖아요. 그리고 공장을 생각하면 기계 불난 거예요. 공장에 불난 거죠. 그리고 기계가 다 탄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기계 뭐 수리비 다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 공장이 섰잖아요. 그러면 얘가 작동을 했으면 한 달이면 1억을 벌 수 있었는데 못 본 거잖아요. 그건 간접손해. 즉 이제 소극손해. 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점에서 소극보험이다. 그냥 이것도 한번 나와서 소극보험.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위험부담을 보험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재산 손해를 방지하는 거다. 뭐냐면 내가 돈이 없잖아요. 얘가 때렸어.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그럼 내 재산이 얘한테 가겠죠. 그래서 재산보험이다. 근데 결국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이 있다. 아까 그 얘기 그냥 보험자 있고 간단하게 하면 보험자 있어요. 우리 보험자 있고 피보험자 있다면요. 여기 제3자 있고 3자. 1억이란 돈은 결국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고 하지만 얘가 못 주면 못 줘. 그러면 얘가 다이렉트를 준다 그랬잖아요. 결국 얘를 보상해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저기 손해보험에는 피보험 이익이 있고 보험 가액이 있다면요.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게 가액이라면요. 그러면 얘는 안 보이는데? 뭐가 피보험 이익이고 보험 가액이에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보험의 목적이 뭐냐? 보험 왜 들었어? 그러면 나 내 재산 보호하려고. 그래서 내 재산 전부를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래요. 아니야, 이거는 피보험자가 제3자 부담하는 배상, 책임, 곧 보험의 목적이라는 견해도 있대요. 누가 맞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근데 일반적으로 내 전 재산, 보험 왜 들어? 책임 보험 왜 들어? 내 재산 날라가잖아. 그거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재판 또는 재판 외 필요 부분, 이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지 않게 되더라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그냥 그렇구나. 세 줄뿐이 안 됐지만 이거에 대해서 막 이 학자는 이렇고 이 학자는 이거 엄청 많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임보험에서 그러면 피보험이 그죠? 피보험이 뭐예요? 그러면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재산적 급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가지는 경제적인 이익이다.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우리 이제 피보험 이익 하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몰라. 그러니까 피를 빼면 이익 보험이에요. 보험 들어서 좋은 거잖아. 피는 거꾸로 손해보는 거. 보험을 안 들었으면 손해보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부정선은 책임보험에 부담하는 배상책임에서 전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인 이익이나 논의가 무의미한 점에서 부정적 견해도 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동일한 사고에 배상 책임을 지는 피보험자 복수에 존재하는 경우 피보험 이익도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한다. 자, 보험 가액, 손해액이 불확정이므로 피보험 이익의 금전 평가, 보험 가액 평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초과 일부 준용되고 손해보험은 보험금과 손해액의 범위에도 결정된다. 다수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액이 합의 손해액을 초과한다? 이게 뭐죠? 중복보험. 경우 보험 가액의 개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보험 규정이 준용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제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준용한대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냥. 책임보험에는 뭐가 보이는 게 없는데 뭘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이걸 뭐 평가해서 보험 가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초과보험, 중복보험 개념이 없잖아요. 하지만 얘는 준용한다는 거잖아. 준용한다. 그렇게만. 개념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2차 가서 그때 가서 좀 깊이 들어가면 돼요. 막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자, 초과보험, 중복보험 그래서 사기로 하면은 무효가 된다. 그렇게. 법률상 책임, 배상 책임.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배상 책임을 보상한다. 그림, 삼각형 그림. 얘도 이제 지겹게 할 거예요. 나중 되면 750조하고 390조 외울 거예요. 그냥 하도 얘기해서 2차 가서 하는 거예요, 원래. 이걸 배우는 게 2차잖아요. 책임근제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때렸어. 불법행위를 하든가 아니면 채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뭐 해줄게? 근데 안 한 거예요. 그걸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게 불법행위 책임하고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책임근제다.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다. 보험사고는 뭐냐? 이렇게 봤을 때 보험사고설은 여기 다수설이래요.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험사고로 보는 견해이다. 그냥 이 사고 자체가 일어난 거예요. 배상 책임 일어난. 내가 얘 때린 거야. 얘 손해를 입힌 거야. 그랬을 때 그걸 보험사고로 한다. 손해보상액의 종류. 근데 이거는 그냥 그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제3자에게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에서 확정된 채무를 보상하는데 통상적으로 요거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구별하고 원래는 이거보단 적극 손해, 속 손해 말고
우리 이제 직접 손해, 간접 손해, 위자료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해서 이제 풀거든요. 2차는 그냥 여기는 적극 손해, 소극 손해가 있고 정신적인 손해가 있구나. 왜냐? 재산이잖아요. 재산은 내가 실적으로 지금 나간 것도 재산이지만 못 본 것도 그게 이제 소극 손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원래는 직접 손해, 간접 손해, 위자료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것도 넘어가고 손익상계, 과실상계, 손익상계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과실상계는 보상해 줄게. 하지만 피해자 너도 과실이 있잖아. 이런 것들. 그리고 손익상계는 야, 너 이거 내가 줄 테니까 딴 데 이익 받은 거 있잖아. 그거 빼고 줄게. 그게 손익상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 이게 이제 약수라시오 이렇게 자주 나와요. 예. 손익상계, 과실상계하고 손익상계 이런 것들.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한번 크게만 보시면 돼요. 방어비용. 이제 방어비용하고 우리 손해방지 비용 있잖아요. 그거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손해방지 비용은 손해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스타트해서 이거는 유익하거나 다 필요 없다 그랬죠. 보험 금액을 넘어도 주고 그냥 내 재산이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행동만 해라. 그거고 방어비용은 뭐냐면 내가 얘를 때렸을 때 얘가 법원 갔을 때 소송이 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 그래서 보험사한테 방어해줘. 대신해줘. 그게 방어비용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그러니까 손해를 입었어요. 지금.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요거다. 요거다. 재판에서 청구가 있는 것,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방어 지출이 있어서 보험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쵸? 무조건 소송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험급여서가 이런 급여설이 있는데 방어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과 다르게 책임보험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보험급여의 일종이라는 것이 일종이라는 것이 법원의 견해래요. 또 방어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보험자이므로 이와 관련된 의무를 방어 의무라고 한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피보험자가 담보를 제공이나 공탁으로 재판 집행을 면할 수 있다면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방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만. 요거. 우리 손해방지 비용은 넘어도 한다. 보험 금액 넘어도 보상해 주지만 얘는 한도까지만 하고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초과할 것 같으면 보험자한테 허락 맡으면 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해야 된다. 나중 되면 요거 헷갈려요, 많이. 10일. 대부분 우리 이제 실무에서 거의 3영업일이에요. 다 3영업일인데 여기는 법에서는 10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제3자의 변제 승인 하했을 때 10일 안에 줘라. 자,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기 전에는 뭐냐면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히면 돈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 달라고 할 때 피해자한테 배상을 먼저 다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영수증을 갖고 청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제 보험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제3자가 그랬잖아요. 1억이란 손해를 입혔을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얘가 얘한테 가서 나 얘한테 손해 입혔으니까 1억을 먼저 줘. 그러면 얘가 1억을 얘 줬어요. 그럼 얘는 얘한테 안 주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피해자가 돼버려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얘한테 1억 줘. 그러면 얘는 얘한테 1억 갚어. 보상해줘. 배상해주고 영수증 보여주면 내가 1억 줄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스타트. 그래서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 방법에 의해서 확정됨으로써 그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한다. 외울 거 아니에요, 우리. 무조건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하는 게 소멸시효 기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피보험자의 의무가 있대요. 배상 청구 사실 통지 의무. 자,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요거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통지 의무가 뭐예요? 그냥 얘기하려면, 사고 난 거 얘기하려면, 언제 얘기해요? 사고 났을 때 한 번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사고 났을 때, 청구 들어왔을 때, 확정됐을 때 다 얘기하려는데, 그래도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조건은 처음 사고 났을 때 통지 의무 한 번만 하면, 딴 데 하라고 했잖아. 그래도 안 해도 어떻게? 페널티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 당연히 통지해야 되고, 이러면 1항을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한 경우, 많이 들었네.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하지만 657 1항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첫 번째, 배상 청구 통지를 받았을 땐 어떻게? 얘기해라. 얘기 안 했을 땐 늘어난 손해를 안 주겠다. 개정 이전, 하여간 통지 의무 위반을 효과가 된 언급이 없었으나 개정된 상법은 지금 어떻게? 늘어난 손해는 주지 않는다. 늘어난 손해는 주지 않는다. 손해방지 비용은 비슷하죠? 늘어난 손해를 주지 않는다. 보험자는 이미 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면 그 다음에 배상 청구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 똑같아요. 나 얘 때렸어요. 손해방을 발생이 됐어요. 그것만 얘기하면은 기다렸다가 무슨 얘가 소송 오잖아요. 얘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도 늘어난 손해를 뭐 이렇게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없어지는, 페널티가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언제? 사고 발생 통지. 요거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큰 개념, 지금 하는 게 큰 개념, 책임보험이 뭐고 이랬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그러면 언제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떤 걸 사고로 볼 거냐 해서 얘한테 얘기해야 되잖아. 보험자한테. 언제 얘기하냐? 사고 났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된다. 원래는 사고 났습니다 하고 다 피해자가 나한테 오는 걸 다 얘기해야 돼, 원래는. 하지만 그걸 얘기 안 했다고 늘어난 손해를 나한테 청구하진 않아. 전제 조건은 처음에 사고가 났습니다. 요거만 얘기했으면. 됐죠? 채무 확정 통지 의무와 보험자에 대한 협력 의무. 채무 확정이 됐다.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보시면, 사고가 발생했네요. 소송이 왔네요. 법원에서 오래요. 그럼 채무 확정이 됐네요. 뭐 청구가 들어왔네요. 쭉쭉쭉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는 다 원래 이때 얘기하고, 다 얘기하라는 거야. 협력하라는데, 요때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에 의한 채무가 확정됐대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그렇죠. 나 이만큼, 법원에서 이만큼 날라왔어요. 얘기를 해야 되고,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변제 승인 또는 화해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을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자, 뭐냐면은, 자, 여기 확정이 된 거 이렇게. 뭐 법원 소송 가가지고 확정돼서 1억. 근데 내가 이제 피보험자예요. 보험자한테 얘기한 거야. 1억이 있어요. 나 1억 주세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보험자한테 얘기 안 하고 1억하고 합의를 한 거야, 이렇게. 근데 어차피 보험자가 가도 1억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이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인정해 줘라. 그 얘기예요. 요건 다음 시간 하죠. 이제 하나 끊고 가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2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큰 그림만 그리면 돼요.
책임보험이 뭐고 그 개념만 메커니즘만 딱 알면 얘가 이랬을 때 주는구나 이랬을 때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면은 조금 쉽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법률 쪽으로 들어가면은 안 돼요. 요게 나와봐야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온 적도 있고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한 문제 때문에 지금 막 엄청 아프죠? 그러니까 2차에서 40시간을 공부하는 게 이거잖아요.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까지 하면은 한 60시간, 70시간을 공부하는 건데 지금 뭐 20분 갖다 어떻게 이해가 돼요?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